삼성전자 주주분들, 방향을 잡을 수 없었던 이번 주, 결국 삼성전자가 322,5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올랐다는 게 아닙니다. 이번 주에 나왔던 낙폭을 사실상 전부 만회했다는 점입니다. 30만 원이 무너질 때만 해도 공포가 컸습니다. 이대로 더 밀리는 것 아니냐, 외국인이 계속 팔면 버틸 수 있겠느냐,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 계속 약한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았죠. 그런데 금요일장에서는 흐름이 확 바뀌었습니다. 코스피는 다시 8,000선을 탈환했고 외국인은 무려 25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반도체 지수는 폭등했고 삼성전자에는 구글 차세대 AI 칩, 2나노 파운드리, HBM과 첨단 패키징을 연결하는 뉴스까지 붙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반등이 단순한 낙폭 회복인지 아니면 삼성전자를 다시 평가하는 시작점인지 이제 시장이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오늘은 금요일 장마감, 흐름과 외국인 복귀, 반도체 슈퍼사이클 전망, 구글 TPU 2나노 수주 가능성까지 하나로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금요일 코스피는 4% 넘게 오르면서 3거래일 만에 다시 8,000선을 탈환했습니다. 장중에는 8,400선까지 넘보는 강한 흐름도 나왔습니다. 물론 오후 들어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면서 8,100선에 안착했지만 이번 주 급락 공포를 생각하면 상당히 강한 마감이었습니다. 이날 시장을 움직인 가장 큰 배경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감이었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자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누르던 변수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전쟁 리스크, 금리 부담, AI 투자 둔화 우려였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는 최소한 전쟁 리스크 쪽에서 완화 기대가 생겼고 그 기대가 위험 자산 반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도 이 흐름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번 주 내내 시장을 흔들었던 공포가 금요일에는 반대로 강한 반등 에너지로 바뀐 겁니다. 수급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25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왔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칠 뉴스가 아닙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코스피를 누른 핵심 부담 중 하나가 외국인 연속 매도였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팔면 개인이 아무리 받아도 시장은 무겁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초대형주는 외국인 수급이 돌아서지 않으면 강한 추세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는 개인이 차익 실현에 나서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소화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구도가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개인이 받아내고 외국인과 기관이 파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는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를 받치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물론 하루 순매수만으로 완전한 추세 전환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25거래일 만에 순매수 전환은 다음 주 시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첫 번째 신호입니다. 삼성전자 흐름에 보면 금요일 마감 가격은 322,500원이었습니다. 전날 30만 원 선을 내주면서 불안감을 키웠던 흐름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회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번 주 낙폭을 만회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하루 오른 게 아니라 이번 주 공포를 되돌렸습니다. 이건 투자자 심리에 큰 영향을 줍니다. 30만 원이 무너질 때는 삼성전자에 대한 불안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다시 32만 원대로 올라서면서 시장은 삼성전자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다만 여기서 바로 흥분하면 안 됩니다. 이번 주 낙폭을 만회했다는 건 긍정적이지만 다음 주에는 이제 반대로 이 반등을 지켜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빠르게 회복한 만큼 차익 실현도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삼성전자는 322,500원 마감 이후 상승을 이어갈 힘이 있는지 아니면 다시 눌림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미국 반도체 흐름도 강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8% 가까이 폭등했고 마이크론, AMD, 브로드컴, 엔비디아 같은 주요 반도체주들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이건 삼성전자에 매우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기업이지만 주가는 글로벌 반도체 사이클과 함께 움직입니다. 특히 지금 삼성전자는 D램, 낸드, HBM,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까지 AI 반도체 밸류체인과 연결돼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지수가 폭등했다는 건 글로벌 투자자들이 다시 반도체로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이 흐름이 하루짜리인지 아니면 다시 추세로 이어질지는 더 봐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금요일장에서는 미국 반도체 훈풍이 국내 반도체 대형주와 소보장까지 강하게 밀어올렸습니다. 삼성전자 반등이 혼자 나온 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와 국내 밸류체인이 함께 움직인 겁니다. 이 점은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환율도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최근 환율이 크게 올라오면서 외국인 수급에 부담을 줬습니다.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원화로 사고 성과는 달러 기준으로 봅니다. 환율이 튀면 한국 주식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는 종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환율이 크게 내려왔습니다. 이건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기업 뉴스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국 반도체 지수, 환율, 외국인 수급, 국채금리, 글로벌 위험 선호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금요일에는 이 변수들이 한꺼번에 삼성전자 쪽으로 유리하게 움직였습니다. 미국 반도체는 강했고 환율 부담은 완화됐고 외국인은 돌아왔고 코스피는 8,000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빠르게 낙폭을 만회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중요한 뉴스는 구글 TPU입니다. 구글이 차세대 AI 반도체인 TPU 생산 과정에서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는 삼성전자의 약점으로 여겨졌던 파운드리가 다시 재평가 카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이 개발 중인 차세대 TPU는 AI 연산을 위한 핵심 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연산에 담당하는 메인 프로세서는 TSMC가 맡고 삼성전자는 HBM과 프로세서를 연결하는 메모리 입출력 다이, 즉 IO 다이를 2나노 공정으로 생산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된 계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논의 자체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단순히 메모리만 공급하는 회사가 아니라 AI 칩의 핵심 연결 부품과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함께 맡을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이건 삼성전자 주가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IO 다이는 그냥 부품 하나가 아닙니다. AI 칩에서 데이터가 오가는 통로입니다. AI 연산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연산칩이 아무리 좋아도 메모리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가 막히면 성능이 제대로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HBM과 프로세서를 연결하는 IO 다이는 AI 반도체 성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 부품을 맡게 된다면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HBM을 이해하고 있고 메모리 사업을 가지고 있으며 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까지 연결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강점은 하나만 잘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한 회사 안에서 묶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이 넓은 사업 구조가 평가를 분산시키는 약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AI 칩 시대에는 이 통합 구조가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구글이 삼성전자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TSMC 의존도를 낮추려는 공급망 다변화도 있습니다. TSMC는 여전히 압도적인 파운드리 1위입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TSMC의 생산 능력도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빅테크 입장에서는 모든 물량을 TSMC에만 맡기는 구조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가격, 생산 능력,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 안정성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니까요. 삼성전자에게 기회는 여기서 생깁니다. 삼성전자가 TSMC를 단번에 제치는 그림은 아닙니다. 하지만 TSMC 일변도였던 공급망에서 의미 있는 대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파운드리 재평가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관련 협력 이슈가 계속 나오는 이유도 시장이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다시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야기는 테슬라와 엔비디아 이슈와도 연결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테슬라의 차세대 AI 6칩 생산 계약을 따냈고 엔비디아 플랫폼에 사용되는 그룹의 언어 처리 장치 생산도 맞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구글 TPU 논의까지 붙으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수율 문제, 고객 확보 문제, 적자 부담 때문에 주가의 할인 요인이었습니다. 메모리가 좋아져도 파운드리 불확실성이 주가를 눌렀죠. 하지만 대형 고객 물량이 쌓이고 가동률이 올라가고 수율 안정이 확인되면 파운드리는 더 이상 할인 요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 재평가의 핵심 카드가 됩니다.
파운드리 흑자 전환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흐름 때문입니다. 노무라 증권의 전망도 주목할 만합니다. 노무라는 AR 확산에 따른 메모리 수요 증가를 근거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제 막 시작됐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메모리 월별 매출이 과거를 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수직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건 삼성전자에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HBM만 보는 회사가 아닙니다. D램, 낸드, 서버 메모리, 기업용 SSD까지 넓은 메모리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HBM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서버 D램도 필요하고 고용량 저장 장치도 필요하고 전력 효율이 좋은 메모리도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이 넓은 수요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실제로 이어진다면 삼성전자는 단순 HBM 추격주가 아니라 메모리 전체 사이클의 대표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 노무라는 코스피 목표치를 1만에서 1만 1,000까지 제시했고 삼성전자 목표 주가도 59만 원으로 제시한 상태입니다. 물론 목표 주가는 말 그대로 전망입니다. 그대로 간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시장이 왜 이런 숫자를 다시 보기 시작했는지는 중요합니다. 핵심은 AI 메모리 수요입니다. AI가 확산될수록 연산 수요가 늘고 그만큼 메모리 병목이 커집니다. 메모리가 부족하면 GPU와 AI 서버의 성능도 제한됩니다. 그래서 AI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는 한 메모리 기업의 이익 구조는 과거보다 훨씬 강해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올라가기 위해 필요한 건 좋은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D램과 낸드 가격, HBM 공급, 구글 같은 빅테크 파운드리 수주, 외국인 수급, 환율 안정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금요일장은 이 조건들이 일부 동시에 맞아떨어진 하루였습니다. 다만 지금이 무조건 편한 구간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주 낙폭을 모두 만회했고 322,500원으로 마감했지만 다음 주에는 다시 시험대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반등한 만큼 차익 실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요일장은 종전 기대감과 미국 반도체 폭등이라는 강한 외부 재료가 있었습니다. 그 재료가 다음 주에도 유지되는지 봐야 합니다. 외국인의 25거래일 만의 순매수 전환도 하루짜리인지 지속되는 흐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글 TPU 뉴스도 검토 단계에서 실제 계약으로 갈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전망도 실적과 가격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삼성전자는 포모와 조정 공포가 동시에 있는 구간입니다. 놓치면 더 갈 것 같고 따라가면 다시 눌릴까 불안한 자리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준이 필요합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이번 반등을 긍정적으로 보되 흥분만 하면 안 됩니다. 금요일 반등은 의미가 있습니다. 30만 원 공포를 빠르게 벗어났고 이번 주 낙폭을 만회했고 외국인도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구글 2나노 TPU 논의와 반도체 슈퍼사이클 전망까지 붙었습니다. 하지만 보유자는 다음 주에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는지입니다. 둘째, 삼성전자가 32만 원대 흐름을 지켜내는지입니다. 셋째, 구글 TPU와 파운드리 뉴스가 더 구체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는지입니다. 보유자는 단기 등락에 너무 흔들리기보다 이번 반등의 질을 봐야 합니다. 외부 재료만으로 오른 건지, 삼성전자 자체 재평가가 붙은 건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차이가 다음 주 흐름을 가를 수 있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금요일처럼 강하게 오르면 놓칠까 봐 급하게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급 반등 직후 추격은 항상 리스크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처럼 급락과 급등이 반복된 장에서는 하루 분위기만 믿고 들어가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신규 진입을 고민한다면 한 번에 들어가기보다 분할 접근이 낫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 삼성전자가 32만 원대를 지켜내는지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는지 코스피 8,000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구글 뉴스도 단순 검토인지 실제 계약 가능성이 더 커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뉴스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좋은 회사일 수 있지만 투자자는 좋은 흐름과 좋은 자리를 함께 봐야 합니다. 다음 주 체크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삼성전자가 322,500원 마감 이후 32만 원대 흐름을 지켜내는지 봐야 합니다. 둘째,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코스피가 8,000선 위에서 안정되는지 봐야 합니다. 넷째, 미국과 이란 종전 기대감이 실제 안정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다섯째, 원달러 환율이 계속 안정되는지 중요합니다. 여섯째, 미국 반도체 지수의 강세가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일곱째, 구글 TPU 2나노 논의가 실제 계약으로 발전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덟째, 반도체 소부장과 메모리 밸류 체인이 함께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진짜 강한 반등은 삼성전자 혼자 오르는 게 아니라 코스피, 외국인 수급, 환율, 미국 반도체, 소부장까지 같이 움직일 때 더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시장 흐름이 빠르게 바뀌는 장에서는 혼자서 모든 뉴스와 수급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신청 페이지를 통해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시장 흐름과 관심 종목 신호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 전력인프라처럼 돈이 움직이는 구간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링크를 바로 공개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의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면 확인 후 입장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삼성전자가 급락을 전부 만회하고 외국인이 25거래일 만에 돌아오고 구글 2나노 TPU 같은 대형 뉴스가 나오는 장에서는 단순 뉴스보다 수급과 주도 흐름을 같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 시장을 쫓아가기 어렵다면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 안내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낙폭을 전부 만회했고 30만 원 공포에서 빠르게 벗어났습니다. 코스피는 다시 8,000선을 탈환했고 외국인은 25거래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미국 반도체 지수는 폭등했고 환율 부담도 완화됐습니다. 여기에 구글 차세대 TPU 2나노 생산 논의까지 붙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하루 반등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삼성전자에는 메모리 슈퍼사이클, HBM,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빅테크 고객 수주라는 여러 재평가 카드가 동시에 쌓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가 진짜입니다.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는지, 32만 원대 흐름을 지키는지, 구글 뉴스가 더 구체화되는지, 미국 반도체 강세가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반등이 진짜라면 다음 주에도 수급과 뉴스가 따라와야 합니다. 반대로 그 힘이 약해지면 빠른 반등 뒤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군들은 포모와 공포 사이에서 흔들리기보다 돈의 흐름과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실제 증거를 봐야 합니다. 진짜 반전은 하루 급등이 아니라 시장이 삼성전자의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다시 믿기 시작하는 순간에 나올 수 있습니다.